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공무원에서 교정학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교정 승진 현직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25년도부터 2025년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자, 이제는 승진 시험이 다시 한 7, 8년 만에 부활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방문각에서 저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형소법의 이준현 박사님, 그 다음에 헌법의 정인용 교수님이 참여해서 자 교정직 승진 단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현강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자 승진 패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학습하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회사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준 선생 잠깐 말씀드리면은 방문각 공무원학원에서 교정학 강의를 맡고 있으며 자 형사정책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미 자 공채 시험과 경채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고 또한 저를 비롯해서 자 형소법의 이준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검찰과 법원직에서도 검증이 되었고 역시 정인영 교수님 마찬가지로 7급과 검찰 그 다음에 법원직에서 검증이 되신 그런 교수님들로 저희들이 말 그대로 한 팀을 이뤄서 승진 단독반의 형태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승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현직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을 병행하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시간상의 여유가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의 활용을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최대치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야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교재도 그렇게 중심으로 자 책을 출간하기로 되었습니다. 저희 방문각에서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은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교재도 우리가 승진용에 맞게끔 따로 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공채생들이 준비하는 교재와 별개로 따로 우리 승진 전용으로 맞게끔 출제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교재 작업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수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진 시험 개편에 따라서 교정학과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헌법 이렇게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5급의 사무관님, 자 교정관님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8급의 경우에는 자 25문항씩 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7급의 경우에는 20문항씩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6급의 경우에도 25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25문항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급의 경우에만 자,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급과 그 다음에 5급, 그 다음에 8급의 경우에는 25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약간의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현직자 선생님들한테 다 전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론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승진 시험이 교정 실무 과목으로 출제가 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자 이론은 거의 출제가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법령에 있어서 법령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 교정학위 같은 경우에는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인 시행규칙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교정학 출제, 자, 요즘 교정 실무 과목을 통해서도 보여진 부분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시험 출제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제가 교정직 9급과 7급의 공채와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점이 드러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총칙 부분 있죠? 자, 총칙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공채에서는 거의 출제가 없는데 우리 승진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자, 총칙의 형집행법 제5조 2에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 자, 공채에서는 출제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7급에서 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승진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출제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여기 물품 지급이나 금품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형집행법 세부 시행 규칙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공채의 경우에는 물품 지급이나 금품 관리가 거의 출제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승진이나 경채 같은 경우는 자, 하나 예를 들면은 음식물 지급이나 그다음에 특식 지급에 관한 거, 그다음에 전달 금품에 관한 거 이런 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외부 교통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 또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접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화 통화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지 수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승진 시험의 경우에는 자, 편지 수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학식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접견이다. 그럼 수용자 처우급에 따라서 횟수와 장소, 그다음에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다음에 접견 중지 사유, 그다음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현직자들 같아서는 현직자들은 아무래도 일을 병행하시면서 자, 휴일이나 아니면은 뭐 빨간 날이나 이럴 때 비번이나 이럴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최대치의 학습 효과를 낸다라면은 당연히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좋은 점수,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시간도 줄여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편지 수수다. 그러면은 금지 물품 확인, 자, 그 다음에 편지 검열 사유, 그 다음에 자, 수신, 발신, 금지 사유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와 문화 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승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행사 참석 제한 사유나 또는 발송에 관한 사항 이런 것 같은 거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승진을 준비하시는 우리 현직자 선생님들께서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형집행법이다. 자, 그러면은 형집행법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과 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세부 내용인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이 시험 출제가 많다 보니까 이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고려해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지 자,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처우 등급 같은 경우 자, 최근에 여러분들 공채의 경우 처우 등급은 출제가 없었는데 자, 기본 수용급이 뭐뭐뭐냐, 경비 처우급이 뭐뭐뭐냐, 개별 처우급이 뭐뭐뭐냐 이런 거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당연히 승진에서는 매번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소득점수 평가 기간이나 자, 그다음에 소득점수 방법 이런 거 같은 거를 세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셔야지 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며 자, 또한 여러분들 교정관련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공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채의 범위에서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범위에서는 위원수, 그 다음에 위원장 포함 여부, 위원장이 누구를 맡고 있으며 위원장이 포함되는지의 확인, 자,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어디에 두는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누가 맡는지, 마지막으로 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승진 현직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있죠. 이런 세부 내용,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편제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학습을 하셔야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학습의 시간은 많지만 또한 공채의 교재로 공부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범위 축소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 출제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가강이 되고 오픈이 되면은 제가 요거를 공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 승진 기출 유형 분석을 통한 학습 방향 제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동일한 문제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만 발췌를 했는데, 자, 22년도 6급 교감시험입니다. 교감시험인데, 자, 이거는 문장형으로 출제가 됐고, 자, 문장형에서도 우리가 공채에서도 무려 28회나 출제가 됐던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근데 22년도 6급 교감시험에서에서는 이렇게 문장형으로 출제를 했는데, 제가 하는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직에서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우리 승진자 선생님들께서 현직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약간의 MSG를 첨가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각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보호실 수용이다. 그럼 보호실 같은 경우는 자해, 질병의 경우 보호실에 수용하죠.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보호실 같은 경우는 자살, 자해, 그 다음에 질병의 경우였을 때 보호실에 수용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진정실의 경우에는 진정실 수용 요건에 있어서는 손괴나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호실과 진정실의 시험이 나오면은 크게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크게 세 가지에다가 좀 더 놓고 봤을 때 세부 내용까지 좀 더 보신다면은 추가 세 가지 정도를 더 보시면 끝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수용 시에 의무 간의 의견이 고려되는지 안 되는지, 의무 간의 의견이 고려되는지 안 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를 알고 있는지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 시에 의무 간의 의견이 고려되는지 여부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지사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용 중지사항, 그 다음에 확인 및 조치, 확인 및 조치사항, 그 다음에 중지사항, 이런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인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서 모두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십시오. 보호실 수용 요건을 물어봤고, 제가 아까 보호실의 경우는 아프거나 자살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손괴 나왔으니까 부수는 거죠. 그럼 보호실입니까? 진정실입니까?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손괴, 부수는 거 진정실이죠. 이렇게 키워드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나가셔야지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호실과 진정실의 문제를 가지고 6급 교감에서는 어떤 형태로 시험을 출제했냐면 이렇게 문장형의 패턴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에서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을 물어봤고, 올해 7급 교유에서는 그거를 박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스형으로 만들었고, 이 박스형의 내용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형태로 찾는 형태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을 알면은 자, 문장형이 됐던 박스형이 됐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문장형 패턴이다, 이렇게 박스형 패턴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년도 5급 교정관 시험에서는 자, 박스형의 숫자 덧세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여기 보호실 수용 요건을 물어봤는데 수용 요건의 기간, 수용 기간을 놓고 박스형 안에다가 숫자, 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플러스 시켜서 얼마가 답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형태.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버리면은 박스형의 덧세 명이던 아니면 박스형의 문장형이던 아니면 그냥 박스형이던 다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형의 패턴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6급 교감이다, 7급 교유다, 그 다음에 5급 교정관이다 다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은 생각하셨던 만큼의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회감이나 이런 부분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올해 자, 7급 교의회 같은 경우는 자, 문장형 단답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징벌의 실효기간을 가지고 자, 이렇게 단답형의 형태로 물어봤습니다. 21일 이상, 자, 30일의 금체는 26일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채 준비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출 옳은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채 시험 플러스 승진시험에 기출해서 최소 3회 이상 반복해서 출제됐던 지문을 제가 옳은 지문으로 다 변경해 갖고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자, 이 교재가 여러분들 자, 이 문제의 형태가 익힘장 교재 52페이지 19번에 자, 그대로 제가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치의 자, 징벌의 실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자, 알고 계시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까지 같이 염두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자, 징벌 부과 사유도 함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벌 부과 사유에 있어서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채의 기준에는 징벌 부과 사유에 있어서 형사법률을 접촉하거나 자, 그다음에 자해하는 행위거나 자, 그다음에 태만하는 행위 자, 그다음에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자, 그다음에 거짓사실 자, 고도간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법무령으로 정하는 자, 규율에 대한 부분인데 자, 공채는 법령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 승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 세부 시행 규칙인 자, 규율 위반 행위까지 해갖고 뭐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서부터 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 시행되는 자, 18개의 그 시행 규칙이 정하는 규율 행위까지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법령을 다 어떻게 숙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미 자, 이준희는 공채와 그다음에 우리 경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검증된 강사입니다. 검증된 강사이기 때문에 저 믿고 우리 박무각 공무원을 믿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시간이 많이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종학이라는 과목이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한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교정승진 학습 방향 제시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는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령,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승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행 규칙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법령 가로놓기인데 다시 말해서 키워드 중심의 법령을 모두 다 가로놓기로 해서 자,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숫자 더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승진 선생님들 더하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더하기.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숫자 더하기 문제가 나오죠. 아직 공채는 출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 더하기 부분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형집행 관련 위원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 이준희가 만든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자 형집행 관련 위원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한 장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면 최소 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그냥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자 5번째 형집행법 시행 규칙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공채에서는 안 나오지만 승진과 경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에서 자 일명당 1일 399g을 먹여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일명당 1일 몇 그램?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자, 1일을 한 끼로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자, 세부 내용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교도관 직무규칙은 내년부터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파악은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형사 벌칙 규정에 대한 것도, 자, 공채는 출제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 승진에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서 전체 목표를 보셨지만, 형사 벌칙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출제가 됐고, 판례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형집행법이나 형집행법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규칙 위주의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준 선생이 어떻게 교정학 강의를 할 거냐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 42조의 접견의 중지 부분이 나오면은 자 범죄 증거인멸 자 그 다음에 금지물품 자 그 다음에 형사법령의 저촉 자 그 다음에 자 교정실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자 이렇게 접견 중지 사유를 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에 따르는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인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접견 제한 사유 자 그다음에 청취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다음에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숙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박스로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접견 제한 사유에서는 형사법령과 자 그다음에 접견 금지 결정 자 금지 결정을 자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3호와 4호에 있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안전 또는 질서 자 그다음에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사유에서도 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시설의 안전 질서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빼고 자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의 키워드 중심으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업의 진행 방식을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준 선생의 강의 일정은 자, 우리 형소법, 형사소송법과 그 다음에 헌법 강의를 1월 달을 시점으로 저는 3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총 12주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6주는 법령 중심의 이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교정관계 법령에 있어서 형집행법, 민형교도소법, 자, 교도관 직무규칙과 교도작업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가볍게 자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던 포인트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6주 과정은 승진 기출 복원된 승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자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강의 교재는 마법 교정관계 법령집을 포함해서 자 여기에는 기출 문제를 같이 수록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법 교정관계 법령집 암기장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 여기 타이틀에도 달았듯이 자 쉽게 각인하는 이중교정학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각인될 수 있는 수업의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박무각 공무원에서 자 이렇게 교정승진 올패스 온라인 강의로 교정승진 올패스 강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자 무한 패스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8급과 6급까지 하나로 그 다음에 공채 이론 강의는 추가 제공되고 자 무제한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패키지 상품을 같이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준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걸쳐서 자 MZ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공채 시험을 준비했고 자 그 MZ세대들에게 이미 검증된 마법 교정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법처럼 술술 익히는 그런 교정학 교재를 가지고 자 이준 선생만의 독특한 강의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검증된 공채와
경채시험에서 검증된 저 이준희 믿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아직도 읽어주는 수업을 듣고 있다면 절대 노죠. 왜?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승진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면 졸렸습니다. 졸려온 강의 놉니다. 뭐냐면은 읽어주는 강의가 아닌 PPT를 통해서 자, 함께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한 법령 정복 및 암기법 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직자인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적절한 MSG를 첨가하면서 자, 수업의 활력을 느끼게 할 거며 또한 왜 각인학습이냐? 강한 사우팅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때는 자, 강한 샤우팅을 통해서 절대 졸 수 없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당연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이미 검증됐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MZ세대들이 검증된 강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제 강의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핵심의 포인트만 우리 현직자 선생님들이 각인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정승진, 자, 믿을 수 있는 마법교정화, 자, 법령, 그 다음에 세부 규칙, 그 다음에 판례까지 완벽한 적중강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반복되어 출제되는 기출 유형 파악 및 예상 문제를 통한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자, 단 한 번에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자, 그다음에 법령 밑에 자, 시행령 밑에 다시 시행 규칙의 형태를 법 조문에 맞게 다 일괄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자, 챕터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교정 관련 판례 부분까지 넣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승진에서 복원된 문제를 전체 다 회차별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님들이 전체를 다 정리가 되면은 이 승진 문제, 기출을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파악하면 핵심만 보는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승진 전용 교재를 가지고 압축 법령집을 토대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3년도 경채시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승진교정학. 자, 이미 검증된 마법교정학 법령과 익힘장으로 마무리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경채시험과 승진시험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에서도 우리 보셨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동일한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학습을 토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자, 암기가 되었다라면 그 문제의 기출 패턴이 그대로 시험에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루실 거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박스형의 형태의 숫자 넣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하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법 교정관계명 법령 및 승진 기출 교재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교재고 아직 자, 표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마법 교정학 자, 교정관계 법령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 교재 안에는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성을 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채 수험생들한테 검증이 됐던 부분 중에서 자, 마법 압축 암기장 그 다음에 자, 익힘장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압축 암기장이라는 거는 자, 법령을 대한민국 최초의 교정학 강사가 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요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가로놓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령을 공부하시면 자, 우리는 직장을 다니시고 또한 일정 부분 이제 승진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잘 하시고 내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 한 권의 교정학 관계법령집 안에 자,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판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권 한 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면은 휘발성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 휘발성이 강하시거나 암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 교정관계법령집 플러스 자, 암기장, 자, 압축 암기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시험이 임박해졌을 때는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기출지문 익힘장 있죠? 기출지문 익힘장 같이 요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 충분히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법령집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내가 휘발성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암기장, 자, 법령집과 압축 암기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할 때는 자, 기출지문 익힘장을 가지고 자,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이중교정학 여러분들 이중교정학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승진자 선생님들이 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MZ세대들이 지금 들어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자, 방문각 공무원에 있는 이준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두 다 추천을 할 겁니다. 왜 추천을 할 거냐? 자, 그렇게 쉽게 암기 위주의 형태로서 각인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보셨지만 제가 여러분들 승진 문제지만 자, 지금 현재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24년도 7급 교의에다가만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정리는 익힘장 교재로 정리를 하십시오. 익힘장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선택지 기억, 니은, 니을 4개의 지문을 모두 100% 적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익힘장 교재 38페이지에 7번을 펴시면은 기억 지문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8페이지에 9번 지문을 피면은 니은 지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중률이 좋은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반드시 성과를 만드실 거고 또한 힘들이지 않게끔 교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한 학습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미 검증된 저 이준희를 믿고 우리 방문각 공무원을 믿고 또한 형사소송법의 이준현 교수 그 다음에 헌법의 정인영 교수를 믿고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1월 달부터 저는 3월에 뵙겠습니다. 3월에 현장 강의를 통해서 자, 촬영이 들어갈 거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현장에서 하실 수 없고 지방근무나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각 공무원에서 자, 우리 승진에 대해서 자, 완벽한 강의를 통하고 또한 완벽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문각 자, 승진 합격의 꿈을 방문각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교정학의 저 이준 선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강 때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언제든지 제 사이트 방문각 공무원학원 수험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언제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의 대한민국 법무부의 교정본부에 근무하시는 교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도 매우 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앞날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좀 흉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자중하고 이렇게 제자리를 지켜야 할 거라 믿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아마 정의를 향해서 달려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곧 안정을 찾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에 행복하시고요.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완벽하게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도관 여러분들께서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물론 중심적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요. 자, 교정 승진의 형소법을 담당
하게 될 이준현 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고대를 나왔고요. 법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각의 교정직, 그다음에 검찰직, 그다음에 법원직, 공안직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표 교수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제가 11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었고요. 또 노량진에서의 강의는 벌써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교정직 공무원들, 교도관님들도 배출을 했고요. 또 우리 검찰 수사관들도 배출을 했습니다. 물론 법원직 공무원님들도 상당수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이름은 아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추하고 별 뭐 큰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번 들었었다라고 생각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의 승진 제도가 심사 승진에서 시험 승진으로 바뀐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상당한 기회입니다. 따라 저희들 방문각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승진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사에서는 기존의 공채 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채는 공채, 자 우리 승진 시험은 승진 시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채 시험과 승진 시험은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소법을 교정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뭐 정통한 아마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저 초심자 분들의 강의를 갖다 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정보를 또는 그런 내용을 잊어먹었다면 잊어먹은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컴팩트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각은 분명히 교정 승진 강의만 따로 별도로 찍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교정 승진만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1월 4일부터 막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제 8급 승진시험과 7급 승진시험이 있고 6급, 5급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승진제도로 바뀌면서 자 8급은 교정학과 형소법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지가 4개, 25문항, 그래서 총 50문항을 두 과목 보게 됩니다. 50분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문항씩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 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도움을 저희들이 분명히 드릴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 개론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개론이라는 부분은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개론이라고 해서 더 쉽고 뭐 더 다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이나 형소법 개론이나 교정학이나 교정학 개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요. 지금 공채에서도 검찰직 시험은 형사순법이라고 되어 있고 교정직 시험은 형사순법 개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론이 얼핏 들으면 더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문항 중에서 16개, 17개가 공통된 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형소법과 형소법 개론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 우리 승진시험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형소법 개론이다 해서 또 형사순법이다 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 7급 시험은 헌법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헌법까지 교정 승진 전용 강의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요. 아마 완벽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과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8급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려운 관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6급 시험도 세 과목에 다만 이제 문항이 더 늘어나죠. 문항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자, 다만 이제 시행 예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시행 예정이 우리 8급 시험은 2025년 11월 중 이렇게 시행 된다라고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8급 시험과 7급 시험을 주로 해서 2025년 10월에 시험이 있음을 가정해서 저희들 커리를 짰습니다. 좀 더 저희들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근무하시면서 틈틈이 여기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먼 거리, 원격지 내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인강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아마 이 승진 시험에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6급과 5급도 이렇게 시험이 저희들이 대비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시험 승진 일정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원샷 원킬입니다. 단박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지? 이거 아니고요. 올해 반드시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올해 반드시 승진 시험에 합격하시고 더 나은 교도관 어떤 생활을 하시기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채 강의, 이미 촬영된 공채 강의를 짜집기 위해서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채 강의와 우리 승진 시험 강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콘텐츠가 달라야 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잡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말이에요. 기본서 내지 교재도 공채 쪽에 있는 그 교재는 두꺼울 수밖에 없죠. 왜? 초심자분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기억의 상기를 위한 이러한 쪽으로 정리해드리는 강의이므로 자, 교재가 슬림하고 컴팩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 단 한 개에도 빠지지 않는 그 기본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렇지만 슬림한 컴팩트한 교재를 자, 지금 벌써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비해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빨리 재빠르게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자, 저희들은 교정 승진 전용 강의만 제공할 겁니다. 2025년 내년 1월 4일부터 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출범 또는 출항할 겁니다. 자, 저희들이 출범할 때 출항할 때 같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빨리 아마 더 빨리 달려가게 되고 빨리 시험에 합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대한 이론을 줄여서 컴팩트하게 이론 요약을 하고 컴팩트하게 정리해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컴팩트하게 이론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전 감각을 익혀야만 고득점을 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를 우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제푸는 스킬이랄지 또 암기해야 될 사항이랄지 뭐 또 틀리기 쉬운 이런 손질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연습 정리함으로써 고득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아까 말씀드렸죠. 슬림한 컴팩트한 교재를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하도 공부한 지 오래됨으로써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지 않는 이런 과목이라서 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우리 교도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강의한 공채 강의를 아마 무료로 제공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채 이론 강의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무료로 열어드릴 테니까 보완용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기에 방점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교도관님들의 승진 대상자만을 위한
맞춤의 커리큘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형소법의 강사이니 노량진에서 26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형소법은 저희들 검찰, 법원 쪽에서는 또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법학 박사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론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요약 정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개설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근거리에 계시는 또는 근거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인강으로 하는 게 따분하다 싶어서 현장에 토요일 날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강의를 일부러 토요일 오후에 개설을 했고요. 토요일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만 강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전체적인 커리를 짰습니다만 이론 요약은 한 10회 정도. 자, 10회 정도 하고 보강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두 번 정도.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를 3개월로 이렇게 짰습니다. 자, 일단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죠. 버전 1과 버전 2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버전 1은 조금 뼈대 잡는 걸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1월, 2월, 3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10회에다가 10주죠. 그러니까 10주에다가 1, 2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보강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뼈대를 잡고 여러분들 기억을 완전히 상기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이런 쪽으로 강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이게 재미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승진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딱딱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가장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와서 들을 때 힐링하는 시간이다. 힐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 좀 재미있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음자를 통해서 암기 같은 것도 좀 시켜가면서 제가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요약 정리 버전 2는 말이죠. 4월, 5월, 6월에 진행할 터인데 이거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더 자세히 진행하는 이런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좀 더 시험에 적합한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의 환기를 하셨고 뼈대를 잡으셨다면 이제 살을 쫙쫙 붙여가는 그래서 살이 쫙쫙 붙다 보니까 포동포동 살찌는 이건 아니고요. 자, 살이 쫙쫙 붙어가는 이런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버전 1과 버전 2가 기본 밑바탕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고 좀 더 시험에 적합하고 좀 더 많은 분량이 진행되는 게 버전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를 우리가 2번 정도 이렇게 진행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풀이는 똑같이 자 10주로 진행합니다. 10회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자 별도의 특수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론 요약 정리의 교재는 400페이지 내외에 슬림한 컴팩트한 교재인데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교재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 기본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문 OX가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건 공채를 대비한 분들을 위한 교재이고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는 이렇게 핵심 이론 요약 정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400페이지 내외이고요. 자, 이 교재로 슬림한 교재를 가지고 컴팩트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판례들, 모든 조문들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만 보셔도 이것만 보셔도 고득점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장 강의가 진행되면 말이죠. 곧바로 인강이 이렇게 업로드 될 겁니다. 업로드가 되면 아마 늦어도 월요일에는 여러분께서 인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인강을 무료로 열어드리고요.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아까 소개를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그 소개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론 요약 정리를 2번 정도 하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도 10주 정도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거는 보강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론 요약 정리도 거의 보강이 없겠지만 이것도 보강이 없고요. 다 10주 정도 이렇게 완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간히 현장에 나오시면 이제 모의고사도 제가 드리면서 모의고사도 풀게 하고 그래서 감각을 많이 익히게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요거 한 700에서 한 800문제 정도. 요거는 약간의 등락이 있습니다.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적어질 수도 있고. 자, 저희들 쪽에 예전에 승진 시험을 대비한 이런 문제풀이 있습니다. 문제은행 내지 문제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풀에서 문제은행에서 예전 문제들도 한번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추세가 있잖아요. 그죠? 출제하는 패턴 또는 출제하는 어떤 방식 뭐 이런 출제하는 테마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제 완벽한 이 문제집을 발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정 승진 시험만을 위한 이러한 문제집 이렇게 발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재를 통해서 문제풀이 감각을 익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밑거름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강의를 진행하는데 다만 자 10회인데 요거를 제가 10주라고 했는데 8주, 9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PT에 띄워놓은 것처럼 2달 완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10월달, 11월달이 자 우리 승진시험이라면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 11월 중 승진시험이라면 그 전에 문제풀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는 2번 할 것이고요. 그래서 7, 8월에 10회 완성으로 좀 줄이면 8주, 9주 완성으로 이렇게 자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2달 완성으로 아까 이론 강의는 3달 완성으로 한다고 했죠. 네, 문제풀이는 좀 컴팩트하게 더 기간을 줄여서 2달 완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자 문제풀이 버전 1과 버전 2 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둘 중에 하나의 강의를 들으셔도 무방할 듯 보이지만 제가 이제 강의 진행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 몇 개 문제를 발췌해서 이렇게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또 나머지 문제는 가볍게 풀고 그 가볍게 풀었던 문제를 다시 버전 2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런 어떤 그때 제가 노하우를 자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버전 1과 버전 2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세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다를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3번에 매주 복습용 중요 지문 정리 OX 프린트 제공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트 제공이라기보다는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강을 들어가시면서 제가 PPT를 띄워서 선지 하나를 다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교재가 없어도요. 여러분들 그냥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또 자가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저절로 이 지문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득점의 비결은 반복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한 서너 번, 한 3번 정도만 회독하시면 3회독 정도만 하시면 아주 놀랍게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채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5회독 내지 6회독을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3회독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3회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집안일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또 일도 있고
자, 그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커리로 저희들이 커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만들기를 텐텐 프로젝트, 텐텐 뽀개기 프로젝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은 그냥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10월까지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시면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강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어떤 교재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또 뭐 프린트도 제공하고 또 교재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또 제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인강도 많이 제공하고 또 질문을 또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좋고요. 또 가끔마다 또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물론 밥은 제가 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1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씩 2번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요.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는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2개월씩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컴팩트하게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 문제풀이도 2번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의 어떤 것은 좀 자세히 이번 과정에서 이걸 자세히 다음 과정에서 이걸 자세히 뭐 이런 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 현장 강의를 나오시는 분들은 프린터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번 어떤 실력도 점검하고 제가 관리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저희들이 온라인 업로드하는 그 강의 목록에 아마 그런 모의고사가 프린트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PDF 파일 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인강을 듣는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모의고사도 보고 연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신 거 잘 알지만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힘듦을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 교재 아까 소개를 했었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입니다. One year without compromise. compromise, 타협 없는 1년. 여러분들 타협 없는 몇 개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런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고요. 자,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위에 물방울이 계속 쌓이고 떨어지면 계속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쌓이면 바위를 뚫는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역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인생의 또 한 번의 수적천석의 역사를 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희 방문각은 누량진 공무원의 이 메카에서 가장 전통 있는 이런 학원입니다. 저희들이 허투루 함부로 여러분들 모시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교도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들 믿고 교육 승진 이 시험에 대비하시고요. 부디 연말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2025년 아주 행복한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상 형사소송법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방문각에서 교정 승진을 담당하게 된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자, 헌법 강의한 지 한 15년, 거의 뭐 이제 15년 됐네요. 뭐 사법시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7급,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이제 교정직 헌법까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교정 승진 시험대에서는 물론 자, 9급, 그러니까 8급 시험에서는 없지만 6급, 7급, 5급, 그래서 7급, 6급, 5급 승진 시험에서 일단은 헌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의 승진 과목에 들어있어요. 물론 5급 과목에는 행정법까지 들어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7급, 6급, 5급에는 헌법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는데 자, 이 헌법이라는 과목 승진시험에서 거의 다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방문각에서 교정 승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정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커리, 그다음에 물론 어느 학원이나 커리가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내용, 실질, 자 이런 강사 이런 면에서는 강의 면에서는 정말 탑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15년 강의해봤고 또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각자 분야에서는 정말 1타 아니면 정말 내놓으라 하면 뭐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그래도 가장 축약적이고 여러분한테 효율적이고 가장 맞는 그런 과목에 대한 커리를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잡을 가지신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경야독을 해야 되잖아요. 주경야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수험생처럼 커리를 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커리는 같아도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중에 진짜 약속이 없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고 저녁 때 쉽지 않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일 게 많고 또 걸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가정 생활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주말에 정말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또 주말에 밀린 게 굉장히 많죠. 일상생활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시간 한두 시간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친구랑 약속이다 또는 연말연시 행사다 이런 거 약속 잡을 때도 정말 시간을 내기 어렵게 시간을 내시잖아요. 그런데 공부 시간까지 챙긴다? 쉽지 않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승진을 위해서는 잠시나마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그런 걸 모두 다 말이 한쪽을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잖아요. 그렇게 가리고 사셔야 돼요. 잠깐 접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 전제 하에서 하루에 4시간에서 그다음에 평일날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공부한다는 걸 전제로 그다음에 주말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공부한다는 걸 전제로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기본서보다는 핵심적인 그런 요약집을 중심으로 그 요약집은 시험 문제에 가까워야겠죠. 다른 여타 기출문제라든지 승진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 대부분 승진문제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경야독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야죠.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수험생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검찰 승진, 행정법, 헌법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찰 승진, 헌법도 해보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승진 문제가 기본적인 수험생들 문제보다는 어렵진 않았다. 이번에 1월 달에 있을 경찰 승진은 이번에 1년의 사태 때문에 약간 시험 날짜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다, 경찰 시험이다, 소방 시험이다 날짜가 거의 확정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여타 승진 문제라든지 공무원 문제를 비교해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합승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자, 난이도 헌법이 고민이라면 정인원과 함께 하세요. 방문각과 함께 하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교정 승진 헌법은 다른 시험 공무원 시험과 다른가요? 좀 수준이 조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그렇다 해서 막 쉽다. 완전히 그냥 날려먹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헌법의 목표 점수. 저는 100점 만점을 기점으로 할 때 95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은 솔직히 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베이스, 기본 이런 과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헌법 고득점 학습 전략 반드시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정인영 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다른 학원도 헌법 선생 잘하는데 안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뭐가 다른가요? 첫 번째, 이해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해 중심이다 보니까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해는 선생님의 몫이고요. 제 몫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를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암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론과 판례 연결. 자연스럽게 이론은 이런데 왜 판례가 이런가요?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논리 정연한 그런 강의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최신 판례와 막판 총정리.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고민스럽고 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매일 요즘에 헌법적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역사적인 뭐 진짜 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6인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7인 이상이 있어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임명 절차에 진행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해갖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생기면 4개월치 헌법 판례가 무지하게 쏟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 또 막판에 찢기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려운 거, 궁금한 거,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걸 정리해드릴 정말 다른 강사하고 정말 분석을 많이 했어요. 저랑 같이 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합격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2025년 교정 승진 헌법 목표 점수 뭐로 하실래요? 100점?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95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이상이에요. 아니 뭐 중간에 뭐 나는 뭐 90점 맞겠다 안 돼요. 95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헌법은 정말 이 과목을 잘해서 합격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과목을 잘하지 않으면 아예 떨어진다.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잉금지 원칙이 있으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있듯이 밑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아닐까요? 교정직 그러면 교정학이라든지 또는 형사 관련된 법령이 주된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헌법은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쉽게 얘기해서 고득점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점수예요. 반드시 이건 95점 이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헌법의 고득점 학습 전략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해 강의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저해 강의의 특징을 어디에다가 교정 승진이라는 시험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섬세한 판례와 조문 공부, 특히 조문 교정 승진에서 조문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교정학에서도 그다음에 이런 조문 문제 행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소송법 조문 이런 것들도 있듯이 헌법도 헌법 조문 그렇다고 부속법령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 왜 조문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냐고요? 그 해에 유독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가 특정 조문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그 조문을 내요. 그래서 조문을 뜬금없이 내는 게 아니라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그 조문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그거를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 안성맞춤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객관식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다른 승진 시험 문제 어차피 저는 경찰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승진 이런 것들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검찰 승진은 여러분보다도 인원수가 적어서 약간 이제 소규모 모임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따로 이제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대시를 해서 강의실을 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 강의를 따로 합니다. 그듯이 여러분들은 아예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꽤 오래 거쳤습니다. 검찰 승진은 한 10여 년 됐고요. 경찰 승진도 한 4, 5년 됐기 때문에 4, 5년이 뭐냐요? 예전에 12년부터 했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거는 4단계를 여러분의 아마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4단계가 돼 있을 거예요. 핵심 이론 강의, 기출문제, 동영,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특강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강의 구성은 거의 모든 학원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이론, 조문, 판례를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데 첫 번째 볼게요. 핵심 이론 강의. 최신 기출 기반, 헌법의 기본 이론. 최신 기출을 기반을 하고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설명합니다. 옛날에 구태유연한 강의, 그런 건 하진 않아요. 옛날에 학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 최신 조문, 최신 기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 강의를 합니다.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강의 교재를 합니다. 뭐 정식 교재라기보다는 정식 기본 교재가 있으니까요. 정식 기본 교재보다는 이렇게 핵심 요약. 그래서 방문각에서 가제본이라도 나옵니다. 방문각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충분히 100점 맞습니다 라는 정도의 정말 저의 노하우와 저의 내용을 실질을 녹아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기출문제 강의. 자, 그렇다 해서 경찰 승진, 검찰 승진, 그다음에 교정 승진이 있는데 솔직히 승진 문제가 밖으로 나오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거의 잘 없어요. 일단은 검찰 승진은 몇 분 안 보시고요. 경찰 승진은 많이 보시니까 외부에 유출이 되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종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한테 그 승진 문제에 비슷하게 유형에 맞춰서 공무원 또는 다른 여타 시험 문제하고 같이 함께 이걸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는 최근 3년에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서 최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문제는 좀 삼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세 번째 동형 모의고사.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묶음 이렇게 항상 기출문제 강의할 적에는 암기할 내용을 정리를 잘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형 모의고사 이론 요약 실전 연습 강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아까 전에 묶음으로 이렇게 하고 관련 판례 묶어주고 요약 정리 묶어놨으니까 핵심 이론 강의에서도 반드시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걸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역으로 해갖고 마치 요 단계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서 조금 줄이고 요 단계에서는 더 요거를 확실하게 확고히 하는 거죠. 확고히. 그냥 콘크리트 공구리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시키는 작용이에요. 강훈련.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실전과 같이 실전보다도 더 리얼한 그런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최신 판례, 조문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조금 난해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시험 직전에 바로 직전에 눈에 바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작과 마무리. 자, 결국 뭐요? 조문, 객관식. 이게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이니까요. 객관식 잘 풀어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커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주 질문하십니다. 자, 교정 승진 정리와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꾸 물어보세요. 교정 승진 정리. 자, 저랑 함께 합시다. 그냥 저랑 정인영과 함께 합시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정인영이 시키는 데만 따라오세요. 그대로 항상 암기. 근데 그냥 암기요. 이해와 정리를 하고 그걸 암기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암기, 확인 이런 것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해만 하고 눈과 귀로만 듣는 공부가 아니라 입과 손으로 하는 공부를 여러분에게 전수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손과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강의는 눈과 귀로 듣고 보고 결국 공부는 손과 입으로 암기로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한다 이렇게 나는 공부한다, 나는 강의 들었으니까 공부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수험생이 모든 분에게 요약, 정리, 노트. 이게 노트가 아니어도 돼요. 링으로 쳐져 있는 네임, 카드. 여러분 뻘쭘한 시간에 지하철을 기다린다, 버스를 탄다, 뭔가 기다리는 시간에 그럴 때 핸드폰,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요거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그러면 요약 정리 뭐다? 수업 시간에 이거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핸드폰 대신 자주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마 솔직히 말해서 합격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교정 승진 정리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학습 방법은 노트 아니면 네임, 카드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아니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강권합니다. 꼭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두 번째 지엽적인 문항들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선생님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나요? 대부분 이런 문항을 공부할 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가령 예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것도 모르겠다.
자, 그런데 나머지 보면 2번, 3번, 4번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다가 이걸 갖고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을 보세요. 무조건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2번, 3번 읽지 마세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한 번 읽고 바로 패스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지문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한 내용으로서 이거 맞는 지문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그럴 때 너는 내가 모르겠지만 틀린 지문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정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엽적인 지문에 대해서까지 자, 제 말은 이 말인즉슨 지엽적인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정말 두꺼운 기본서를 본다든지 기본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경야동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한 과목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랑 같이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속어법이라든지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거기다가 정답 치지 마세요. 이런 방식의 테크닉을 조금 전수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 방문각에서 교정 승진 헌법 정인영 강의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어요. 저랑 같이 하세요. 반드시 승진의 기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승진을 기원하면서 자, 방문각 교정 승진 화이팅!